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십시오. 이번 영상 주제는 서울 개인 택시 기사님들의 평균 매출을 알아보고 그다음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려고 하실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나. 많이 벌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얘기 드려보죠. 자, 일단 뉴시스 보도. 서울 개인 택시 매출의 68%는 연 6천만 원 미만, 8천만 원에서 1억 사이는 3.7%, 그리고 6천만 원 이상이 27%, 1억 이상은 0.5%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을 쭉 보면 6천만 원 미만 68, 그다음 6천에서 8천만 원 미만이 27, 그다음 8천만 원 이상에서 1억 미만이 3.7, 1억 이상은 0.5%. 우리가 보통 이제 매출 자랑하는 기사님들이 하루 35만 원에서 40만 원 이상 정도를 하면 입이 근질 하시죠. 그래서 자랑을 하시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한 25일, 26일을 본다면 매출이 대략 한 900만 원 이상이고, 그러면 연 한 8천 이상이 나오죠. 근데 우리가 한 7천만 원대까지는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것저것 하면 사실 뭐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익 기준으로 한 8천 남으려면 결국은 한 9천 후반, 1억 이상을 찍어야 되고, 그분들이 결국은 이제 입이 근질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되냐, 택시에서. 결국은 8천만 원 매출 이상인 분이 택시 전체에서 5%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4.3, 4% 정도. 그러면 100명 중에서, 우리 기사님 100명 중에서 8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분은 5분이 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이 8천만 원 미만이시고, 그러면 순익 기준으로 아주 높으신 분들이 한 600만 원대, 그 다음 평범하게 보통 대부분의 분들은 한 400만 원대 중후반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출 35만 원, 매출 40만 원 찍고 이제 자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뭐 100명 중에 3, 4명이다. 자, 더 중요한 건 그렇게 꾸준하게 올리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나마 이제 운이 좋아서 어떤 날에 매출을 많이 올릴 때가 있죠. 그런 분들도 자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택시의 매출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그걸 보고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택시 앱으로 부른 분이 77, 거리 대기 승객, 고객님이 한 10%, 그 다음 전화콜이 10%. 의외로 아직도 전화콜이 많으시네요. 신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 꿈을 꾸시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희망을 너무 짓밟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짓밟는 건 아니고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자, 다시. 우리 기사님들이 사실은 매출을 찍으려면 다 웬만한 기사님들은 매출 9천만 원 1억 가능하십니다. 개인 택시 기사님들은 다 가능하세요. 근데 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9천만 원 1억 이상 매출을 안 올리실까요? 그렇게 1, 2년은 참고 견디면 가능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래서 택시는 절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100m, 200m 생각하고 1, 2년은 매출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결과를 우리는, 택시를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서 다 지켜보고 보셨을 거잖아요. 알거든요. 아직 택시를 뭐 한 10년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 주변의 사람들의 변화를 못 경험해 봤죠. 근데 그래도 한 10년 넘으면 같이 시작했던 사람들, 혹은 뭐 중간에 어느 정도 한 5년 이상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결과를 다들 알죠. 택시는 외국에서 굉장히 고위험 직업군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화물차 같은 것들, 그래서 앉아서 조작을 하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런 일들, 근데 중간에 쉬는 시간 적고, 이게 회사원과는 달라요. 운전직이 고위험 직업군입니다.
주로 잘 걸리는 질환이 심혈관 질환, 뇌 질환, 그 다음에 뭐 비뇨, 전립선 등등.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당연히 당뇨 같은 일들도 있고 당연히 비만, 특히 성인에게 굉장히 안 좋은 복부 비만. 자, 거의 뭐 이런 것들. 자, 근데 이런 질환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바로 만성 질환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노가다 같은 것들이 있죠. 노가다는 우리가 딱 보면 바로 위험을 느껴요. 와, 이거 하다가 잘못하면 위험, 죽을 수도 있겠다.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건 보면 우리가 알아요. 근데 택시 같은 것들이 무서운 게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만성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딱 보고 와, 이거 위험하네? 자, 이게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용하게, 꾸준하게 우리 몸을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택시를 하면 이걸 알아요. 주변에서도 죽어가는 사람들, 포기하는 사람들,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을 다 간접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나도 느끼고 주변에서도 보고 하면서 아, 택시가 일 자체가 막 당장 위험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만성질환이 심각하구나. 결국은 여기에서 뭘 해야 된다? 건강을 챙겨야 된다라는 걸 다 깨닫습니다. 그걸 이제 한 7, 8년, 10년 하면 이제 다 깨닫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매출을 내 건강이 해하지 않는 정도. 자,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충분히 쉬어준다든지 한 2시간, 3시간 일을 하면 내려서 충분히 쉬어준다든지 그 다음 2일, 3일 바짝 일하면 하루는 충분히 쉬거나 혹은 반나절 좀 짧게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우리가 부족한 게 결국 많이 걷지 않는 거예요. 우리 기사님들 아마 핸드폰에 그 걸음수 같은 거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12시간, 11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기사님들은 하루에 걷는 숫자가 한 2,000발도 안 될 거예요. 2,000보도 안 될 겁니다. 네.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그냥 일만 바짝 집중해서 일하는 날은 거의 뭐 1,500보, 2,000보. 집에서 뭐 지하주차장에 와서 타고 일 시작해서 중간에 잠깐 내려도 편의점 가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저녁에 오면 머리로는 이제 운동해야지라고 하는데 피곤하죠. 쉬어버리고 그러면 그날은 한 1,500보, 2,000보밖에 안 걸은 거예요. 이건 성인에게는 치명적이거든요. 이런 나날들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만성질환에 노출되는데 만성질환이 무서운 건 우리가 노가다 같은 걸 하면 위험이 있죠. 혹은 우리가 당장 뭐 몸이 굉장히 갑자기 나빠져. 사실 그게 뭐 더 부정적이겠지만 오히려 그건 증상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문제라는 걸 깨닫고 치료를 하고 대응을 하고 할 수 있어요. 만성질환이 무서운 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없고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만성질환이 우리를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나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 당뇨, 당뇨합병증, 비만, 복부, 심혈관 질환, 뇌. 자, 이런 것들은 천천히 나빠지는데 천천히 지속적으로 나빠지는 걸 계속 방치했을 때 우리는 이미 자각하면 늦어요. 그리고 자각하고 난 다음에 뒤로 가고 싶어도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택시 기사님들은 대부분 경험해요. 빨리 경험하거나 느리게 경험하거나. 정말 운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 택시를 하면서 주변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진 사람을 간접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사실 누군가가 나빠지는 걸 보고 내가 뭔가를 깨달아서 저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는 게 참 슬프죠. 분명히 누군가는 나빠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 택시를 저렇게 매출 많이 올리고 무리하게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깨닫거든요. 누군가에게는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빠질 굉장히 나쁜 미래를 막아준 거죠. 택시를 하면 주변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십니다. 가장 극단적인 건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이죠. 물론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보통 이제 유가족들이 CCTV 같은 걸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안 봐도 알죠. 뭐 그런 분들이에요. 그냥 택시에서
앉아서 계시다가 네, 그대로 이제 돌아가시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뭐 택시인데 안 가고 있어서 빵빵거리면 그 기사님이 깨어나면 다행이에요. 졸음이라서. 근데 네, 졸음이 아니고 이미 그분이 너무 네, 안 좋은 상태에서 몸에 무슨 심혈관, 뇌 관련 질환 있었다. 근데 문제는 손님이 있을 때는 다행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죠. 기사님들이 갑자기 심장마비나 뭔가가 왔는데 손님이 빨리 바로 뒤에서 보고 신고하고 뭘 해서 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종종. 이건 진짜 운이 좋은 경우예요. 근데 반대로 손님 없는 경우다. 그러면 그냥 네, 우리 택시 뭐 썬팅 다 돼 있고 밖에서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럼 내가 그나마 내려서 자빠지면 지나가던 차라도 보고 신고해 주는데 그 내릴 기력조차 없는 상태에서 바로 앉은 상태에서 심혈관 질환, 뭐 뇌질환, 그런 것들 좀 심하게 탁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잠깐 고통스럽다가 돌아가시는 거죠. 앉은 채로. 그래서 그 차가 한참 서 있어. 그리고 나중에서야 뭐 뒤에 뭐 다른 차들이나 뭐 119, 112 신고해서 문 열면 기사님은 앉은 채로 돌아가 계시죠. 그때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뭐 대처가 의미가 없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택시를 좀 하다 보면 듣게 되죠. 이게 뭐 한 5년 미만에서는 이런 걸 들을 뭐 사람도 없고 정보도 없는데 한 10년 넘으면 이런저런 소문도 듣고 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저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답은 하나예요. 일을 무리하게 장시간 하지 않고 중간에 많이 쉬고 일하는 날짜도 줄이고 근데 그렇게 하면 결국 매출은 비슷해져요. 그래서 택시는 개인 택시 하시면 딱 500에서 600 매출 정도로 하시라 라고 얘기를 많이 드리죠. 그분들이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딱 500, 600 정도 매출로 잡으면 그 나머지 시간에 활동하고 운동하고 산 타는 사람들은 산도 가고 여행도 가고 기본적으로 일을 덜 하면서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우리가 여동까지 갈 수 있어요. 택시로. 근데 500, 600 매출, 한 600 매출 이상을 넘어간다 이꼴 이제 내 수명을 잘라가면서 내 수명을 갈아가면서 그거랑 돈이랑 교환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설렁탕집 많이 다니면서 많은 기사님들 특히 그런 데는 사실 연세 많은 기사님들이 오세요. 한 80 넘으신 분들, 가끔 90 넘으신 기사님들도 계세요. 서울에 90 넘은 기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계시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인천으로 와서 아직 인천에는 사실 아주 싹 땡기는 그런 곰탕집을 못 찾았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추천 좀 해주십시오. 여러 군데 다녀봐도 솔직히 조금 아쉽네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이제 맨날 거기 신사동에 잠원동에 그 설렁탕 집을 갔죠. 그러면 일부러 연세 많아 보이는 기사님 옆에 앉아서 이제 약간 뭐 얘기 듣죠. 그러면 저랑 나이 많이 차이 나시는 분들은 한 30년, 40년 이상씩 차이 나시는 거예요. 인생 얘기 듣고 옛날 얘기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 근데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옛날에는 열심히 했는 데는 열심히 했는데 이제 느긋하게 하시죠. 근데 그분들 매출 들어보면 다 비슷하거든요. 거기에서는 많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그냥 그 짧게 밥 먹는 시간에 그걸 얘기하기는 힘들고 결국은 우리도 알잖아요. 결국 우리가 건강 수명 주고 가면서 바꿔가면서 돈 벌지 않으려면 딱 500, 600 정도 매출하면서 나머지 시간 충분히 쉬어가면서 해야지 그분들처럼 80, 90에도 그 설렁탕 집에서 택시 한 4, 5시간 하고 설렁탕 드시면서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중에서야 내가 아파가고 깨달으면 그때 많이 늦었죠. 자, 좀 불편하지만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개인 택시보다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매출을 잘 올립니다. 근데 그 개인 회사 택시 기사님들 상위권 매출 기사님들은 다 850, 900 이상입니다. 팬데믹 때는 뭐 1000만 원 이상
찍었죠. 회사 택시의 상위 1위, 2위, 3위는 거의 지금도 950만 원, 1000만 원 이상 찍습니다. 무조건 찍습니다. 어느 회사를 가도. 근데 그 어느 회사의 1위, 2위, 3위가 950만 원 이상 찍는 걸 알지만 그분들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오래 못 하시거든요. 회사 택시 기사님들 일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면 자기 회사의 1, 2, 3위를 매출만 보면 배차반장이 보여주죠. 아유, 좀 긴 기사 좀 열심히 일 좀 해봐. 우리 회사에 지금 1위, 2위, 3위가 얼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950만 원, 1000만 원 뭐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항상 상위권은 그렇게 찍어요. 근데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해주죠. 물론 얘기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얘기해주는 기사님은 1년, 2년, 3년 뒤에도 그대로일까요? 아니요. 뭐 많은 이유에서 아닙니다.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미 통계가 잘 증명을 합니다. 매출은 많이 올리지만 그분들이 똑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나마 별 사고 없이 별 건강 문제 없이 돈 많이 벌고 빨리 나가신 거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비참하게 그만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통계를 볼게요. 법인 택시 기사의 평균 연수가 얼마일까요? 2.8년입니다. 법인 택시 전체의 평균 근속 연수가 2.8년밖에 안 돼요. 3년이 채 안 됩니다. 심지어 신규 입사자 중에서 1년 이내 그만두는 사람이 거의 10명 중에 4명입니다. 거의 난이도로는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 택시로 오래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왜 그럴까요? 자, 회사 택시는 그냥 고정으로 12시간이고 근무 시간으로 보면 10시간 반, 11시간이에요. 우리 개인 택시는 개인 택시 기준으로 500, 600 매출 정도로 생각하고 살아가십시오. 거기에서 순익 기준으로 한 70에서 75% 잡고 그 순익이 괜찮으면 개인 택시 하십시오. 근데 그거보다 뭐 대출이 더 많고 더 많으면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그냥 딱 잘라 얘기 드립니다. 야, 왜 그러냐? 우리가 택시로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찍는 기사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혹은 운전하다가 죽는 건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택시에서 900만 원, 1000만 원 찍는 기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회사 택시는 무조건 상위권 1, 2, 3등은 무조건 950만 원, 1000만 원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분들 매출을 바탕으로 희망적으로 얘기를 드리지 않냐? 그분들 중에서 5년 이상 그렇게 꾸준하게 1, 2, 3등 하면서 매출 찍은 분은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조적으로 자, 우리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12시간만 회사 택시처럼 돌아가면 이가 덜덜 떨리고 차에서 내리면 진짜 다리가 덜덜덜덜 거리죠. 오줌 누려고 하면 오줌이 안 나와요, 처음에. 맞죠? 그러니까 개인 택시는 그나마 내가 매출이 적어져도 돼요. 근데 회사 택시는 매출이 적어지면 안 되죠. 무조건 그냥 산학금 찍어내야 되고 매일 찍어내야 돼요. 그리고 근무 일수 정해져 있고 시간도 그나마 개인 택시는 길게 할 수 있어요. 600 매출을 하더라도 개인 택시는 한 4시간, 5시간 하고 좀 쉬다가 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시간 하고 좀 쉬다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은 좀 적게 하고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자, 내 체력이 받쳐주는 정도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회사 택시는 그게 안 돼요. 내 체력과 상관없이 12시간 돌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실제 운행하는 거 10시간 반, 11시간 잡고 그 중간에 내가 뭐 한 1시간 쉰다 하더라도 쪼개서 결국은 10시간 정도는 진짜 달려야 돼요. 그건 수명이 이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성질환, 뇌질환, 심혈관 질환, 전립선, 비대를 비롯해서 심각한 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즉 회사 택시에서 왜 우리가 매출 900만 원, 1000만 원 찍는 기사는 있는데 왜 그 기사들이 5년, 10년 못할까요? 첫 번째는 건강이에요. 그렇게 일하면 그냥 건강은 무조건 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택시는 사실 냉정하게 보면 건강한 사람을 희망 고문하면서
그들을 단기적으로 미친 듯이 돌리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 건강 팔아가면서 미친 듯이 돌아가는 기사들이 없으니까 지금 회사 택시들이 자빠지고 힘든 거죠. 옛날이라면 개인 택시를 하려면 회사 택시밖에 없거든요. 영업용도 있긴 하지만 회사 택시가 특히 공짜로 개인 택시 나눠주는 그때는 사실상 기사님들이 진짜 10년, 15년 자기 수명 깎아가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10년, 15년 동안 개인 택시 회사에 바친 돈이 얼마일까요? 그 돈 바쳐가면서 거기에 더해서 건강, 내 진짜 심장 한쪽을 도려내면서 사실은 산학금으로 그걸 토해내고 개인 택시를 버티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로 보면 개인 택시 기사는 회사 택시 기사는 건강에 나빠지거나, 두 번째는 졸음, 그 졸음으로 인해서 졸음 운전이면 다행이죠. 근데 기사님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3, 4년 일하면 심혈관 질환, 뇌질환, 전립선 무조건 병원 가야 됩니다. 회사 택시 기사들 다 알고 있어요. 거의 이 질환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뇨기과 광고들이 회사 택시, 개인 택시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올라오죠. 왜 그랬어요? 그냥 이 직업은 무조건 그 질환이 있어요. 그 다음 심혈관 질환 마찬가지고, 그 다음 당뇨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들이 개인 택시 신문에 광고 많이 내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얘들은 그냥 그 병원 필수적으로 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개꿀인 거죠. 근데 회사 택시 기사님들 3, 4년 그렇게 매출 많이 찍으면서 자, 이렇게 평균 근속연수처럼 그만두고 나간 게 아니고 버텼다 칩시다. 거기에서 이제 건강 나빠지고, 그 건강 나빠지면 못 버티거든요. 당뇨, 심혈관 질환, 전립선 못 버티거든요. 병원 가요. 그럼 병원 가고 거기에서는 뻔하죠. 결국은 이 직업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장시간 노동을 해서 그렇다, 일 시간 줄여라 라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병원 가는 시간조차도 빠듯하고, 병원 가면 일을 줄이래요. 근데 일은 해야 돼. 산학금은 내야 돼. 그때부터 이제 무리하거든요. 기사님들은 무리하세요. 그렇게 무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호 까고 잠이 와도 더 오히려 짧은 시간 빠듯하게 일을 하죠. 그리고 내가 짧은 시간 일을 하면서 더 많이 벌려고 하면 결국 야간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졸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필수적으로 거의 잠을 달고 삽니다. 졸음을. 그리고 그러다가 운이 좋으면 정말 눈 떴는데 가드레일 바로 앞에 있어서 핸들 잡아 돌려서 살고, 눈 떴는데 내 앞에 차 있는 거 신호 빨간불인데 겨우 브레이크 밟고 살죠. 근데 그건 운이 좋은 거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 어느 순간에 사고 나서 크게 다치거나 돌아가시는 거죠. 회사 택시 기사님들이 7년, 10년 이상 넘어가신 기사님들 보면 건강 문제 없는 기사님들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큰 사고 안 난 기사님들이 없어요. 그건 그냥 필수예요, 필수. 그나마 사고로 안 죽으면 다행이죠. 근데 안 죽어도 그분들이 결국은 웬만큼 큰 사고 나면 꽤나 오래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그러면 회사의 배차반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쪼죠. 그래도 그 큰 사고가 진짜 한 번이다 그러면 그래도 걱정을 해주고 다독여주고, 그래 건강 잘 챙기고 몸 좋아지면 나와서 다시 일하십시오라고 다독여줍니다. 근데 그런 사고가 2번, 3번 반복되면 그때부터는 회사가 다릅니다. 기사가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고 기사에 뭐가 많고 전혀 기사 편을 안 들어주죠. 그러면서 왜 일 안 하냐, 언제까지 거기 병상에 있을 거냐 쪼죠. 그러면 기사님은 서럽죠. 근데 그게 결국은 회사 택시가 이제 이 기사는 써먹을 거 다 써먹었으니까 스스로 제발에 그만두고 나가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회사가 차갑고 옛날 같지 않죠. 회사 택시 기사를 가장 좋아할 때는 언제다? 사고 안 내고 체력이 최대치가 되고 그래도 매출 미친 듯이 찍어내고 막 정신없이 막 기사가 일해줄 때, 딱 한 3년에서 5년 차 미만까지. 그때까지는 진짜 살겹게 잘해줘요.
근데 그 뒤에 사고 몇 번 나고 이제 사는 것만 겨우 맞추거나 뭐 빵꾸도 나고 제대로 매출 못 찍고 차 가지고 틱틱거리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 몇 번 나면 이제 완전 찬밥되고 쫓아내죠. 그냥 대놓고 틱틱거리면서. 그러니까 왜 회사 택시에는 상위권 900만 원, 1000만 원 찍는 기사들이 있는데 왜 그들이 3년, 5년, 7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못할까?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거 보십시오. 택시기사 평균 한 회사 근속 4년, 11년 이상은 0.7%에 불과하다. 에이, 그래도 근속 4년을 하네. 11년 이상도 있긴 있네. 이게 언제일까요? 1993년의 기사입니다. 저 때는 개인 택시 받던 시대예요. 개인 택시 버티면 받던 시대인 10년, 15년 하면 개인 택시 주던 그 시점에도 그 개인 택시 받을 수 있는 11년 이상 택시 회사에서 버틴 기사님이 고작 0.7%밖에 안 돼요. 1993년 그 힘든 시절에. 1993년 그 힘든 때에 그때조차 회사 택시에서 근속 연수가 4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2.7년, 2.8년밖에 안 되고 못 버티는 거예요. 12시간 강제로 일을 하는 형태에서 인간은 못 버티는 거예요. 못 버티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회사 택시로 오는 기사님들은 절박한 분들이거든요. 그 절박한 분이 우리가 건강을 깎아가면서 2년, 3년은 버텨요. 그래서 그 2년, 3년 버티면서 매출 찍을 때 기사님들은 내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뒤에서 만성질환으로 건강을 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년, 5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만성질환이 올라왔을 때 그들은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택시라는 일이 사실 노동 강도에서는 낮아요. 근데 노동 강도가 낮다고 우리가 생각 없이 이걸 장시간 혹은 매출을 많이 올리는 노력을 해버리면 필히 만성질환이 옵니다. 그때 건강 잃고 당뇨 걸리고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보면 이제 당뇨 걸린 기사님들 많죠. 네. 그제서야 운동하고 뭐 하고 하는 기사님들 많은데 이미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같이 되진 않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매출이 낮아지는 것, 적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상위권 기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기사님들일까요? 그렇죠. 아직 건강이 있고 택시 일이라는 게 어떤지 모르고 만성질환으로 내 건강이 어떻게 나빠지는지 모르는 약간은 철없는 그때죠. 진짜 막 혈기왕성할 때 젊은 기사들이기도 하고 밤새고 막 차에서 자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분포를 그냥 단순히 보고 내가 열심히 안 해서 매출이 적네,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사님이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오해하고 내가 매출을 많이 올려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왜 소수의 기사님들만 이렇게 매출이 많을까? 왜 그리고 법인택시 저렇게 상위권 기사들은 900만 원, 1000만 원 지금도 매일 찍어내는데, 매달 찍어내는데 왜 그 기사들이 3년, 5년 이상 꾸준하게 하는 기사님들은 적을까? 왜 근속연수가 2.8년밖에 안 될까? 왜 신입들이 1년 안에 10명 중에 4명 정도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나갈까? 라는 걸 생각해 둬야 돼요. 그 유튜버 중에서 어느 택시 기사님 유튜버가 있는데 그냥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아실 거예요. 보면.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분이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를 니 따위가 뭔데 라고 하겠지만 택시 한 10년 이상 하신 기사님들은 다 알죠. 그래서 거기에 댓글 달아주는 분들 계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지금 그렇게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회사 택시로 희망을 너무 갖지 마십시오 라고 댓글 달죠. 근데 그게 지금은 그분은 뭔지 모를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해서 뭐 하루에 뭐 30만 원, 40만 원씩 찍는데 왜 저런 댓글을 달아? 라고 하면서 희망에 차서 막 열심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3, 4년이 지나면 깨닫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건강을 잃었던, 큰 사고로 뭔가를 잃었던, 뒤늦게 깨닫는 거죠.
희망을 너무 밟아버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그분의 미래가 보여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래서 택시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 건강 챙기고 크게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일은 여든까지도 일을 한다라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택시는 딱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개인 택시가 필수고.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이 계속 택시에 관심 가지고 기웃기웃거려서 그분들의 미래가 참 걱정이 돼서 높아심에 얘기 드려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안 와닿아요. 그때 혈기왕성할 때는 안 와닿죠. 달리기만 하면 핸들 잡아 돌리기만 하면 돈 되니까 안 와닿죠. 근데 건강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깨닫죠. 저도 건강을 약간 잃을 뻔 하다가 바로 깨달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괜히 설렁탕집 많이 가시라. 거기에서 진짜 나이 많이 들어 보이시는 택시 3, 40년 하신 기사님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라. 그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다. 그걸 내가 경험하고 지나가는 그 과정에서 잘못 지나가면 좀 무거운 얘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